자, 타이머를 맞춰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딸기 케이크입니다. 사진을 그만둔 지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2012년 정도에 마지막 했던 것 같은데, 사진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제가 현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영상에 나와가지고 뭔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들이 많았었어요. 일단 경쟁력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, 사진을 때려치고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좀 버리는 게 좀 아깝기도 하고 요청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사진 강좌라는 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자,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. 강좌를 듣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이랑 뭐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들,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일단은 제가 그 실시간으로 방송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욕을 많이 해서 그래요. 좀 그런 게 있잖아요. 이거 정말 좋아요 이런 거보다 이거 존나 좋아요 이러면 귀에 와서 팍팍 박히죠. 그래서 제가 좀 효율적인 언어를 쓰는 걸, 참 핑계 잘 되죠. 그런 걸 잘하다 보니까 실시간 방송은 좀 어렵고, 강좌도 하다 보면 또 그런 식의 좀 센 말들을 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,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. 그리고 뭐 그것만 아시면 되겠네요. 자, 일단 시작을 해봅시다. 사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종의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재능 그러면은 참 어려운 말이죠. 옛날에 지나가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떤 작가분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재능이 없는 사람이 예술에 정진하는 것만큼 불쌍한 일이 없다. 와, 꼭 저한테 하는 말 같아가지고 가슴에 상처가 꽤 오래 남았는데,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재능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치는 않다는 거죠. 실예를 들자면은 자기에게 어떤 단점이 있는 것도 재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. 저는 어렸을 때 여기가 박살이 난 적이 있어요. 부러졌었거든요. 근데 관절 근처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한 달 동안 이 깁스를 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깁스를 다 잘라내고 피는데 안 펴지는 거예요, 이렇게 일자로.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밤마다 이렇게 조금씩 당겨가지고 이걸 이렇게 펴주셨는데, 그 뒤로 손을 떨어요. 부들부들. 가만히 보면은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. 카메라를 이렇게 딱 잡잖아요. 그러면 이게 떨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손 떨리는 거는 포토그래퍼한테는 굉장히 큰 단점인데, 그 덕분에 제가 트라이포드, 삼각대를 굉장히 잘 써요. 그냥 잘 쓰는 수준이 아니고 제가 전 세계에서 한 3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. 되게 겸손하네요. 이제 3손가락이라고 말할 수 있다니. 제가 넘버원입니다. 손을 떠니까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훨씬 삼각대를 잘 쓰게 되는 거예요. 비싼 삼각대도 가지고 있지만 잘 써요, 진짜로. 그런 장점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. 그거 말고도 뭐 이제 시력도 그렇게 안 좋아요. 근시, 난시인가요? 어쨌든 다 있는 것 같아요. 시력이 0.1, 0.2인데 안경 쓰면 1.2, 1.2로 바뀌거든요.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게 색약이에요. 정록 색약. 그래가지고 빨간색하고 녹색하고 막 섞여 있잖아요. 그럼 그거 구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포토샵이라든가 어떤 그 후반 작업을 직접 안 하고 맡기는 거예요. 전문가한테 딱 맡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협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눈을 뜨고 그쪽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후반 작업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촬영에서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촬영 기술이라든가 제가 촬영한 원본을 보고 있으면 그래도 남들이 만들어낸 원본보다는 손이 좀 덜 가요. 그런 식으로 그 원본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내는 방법을 얻는다든가. 그러니까 자기 몸이 병신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그렇게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. 그것도 나중에 극복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자산이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정작 사진을 찍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재능은 뭐냐? 그러면 사진을 좋아하는 거예요. 얼마만큼 좋아해야 되냐면은,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별도로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사진을 잘 찍기 위한 어떤 공부라든가 연습이라든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실상 기억을 되짚어 보면요,
나가가지고 하루에 뭐 7,000장, 8,000장 찍는 건 웃었어요.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한 번씩 눌러가지고 7, 8,000장을 찍고 나면 이 검지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요. 그럼 집에 와서 마우스를 이제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제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눌러가면서 파일 옮기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, 막 15kg, 20kg 정도 되는 가방을 바리바리 싸 짊어지고 막 고궁으로 한강변으로 막 사진 잘 나온 데는 다 쫓아다녔었어요. 그래도 그게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노력을 했다고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. 실제로 별로 안 힘들었어요. 왜? 찍는 게 좋았으니까. 사진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거든요. 심지어는 카메라 이런 걸 들고 화장실에 갈 때도 가지고 다니는 거 너무 좋으니까. 누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화장실에 가서는 도대체 뭘 찍어야 돼요? 아, 화장실에서 뭐 찍을 거 있나요? 그냥 좋으니까 갖고 다녔다는 거죠. 뭐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사진을 좋아하는 재능이 있으면 그럼 모든 것들이 수월해져요. 어렵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사진을 좋아한다면 그럼 다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또 계속 진도를 나가봅시다. 다음은 카메라예요. 카메라는 주로 이렇게 DSLR이라고 부르는 카메라 있죠.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터 카메라. 아니지, DSLR 맞죠? 예전에는 이 용어 하나하나, 숫자 하나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 용어나 숫자나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. 사진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, 이 어떤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떨어져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DSLR을 여러분들한테 일단 추천을 해드리는 게, 여러분들의 의사를 반영하기에 가장 수월한 도구가 이거예요. 이 스마트폰 같은 거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.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많이 찍다 보면 뭐가 잘 걸리고 재수가 좋으면 잘 걸릴 수 있는데, 내가 노력을 많이 거기다 쏟아 붓는다고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찍은 카메라의 사진에 어떤 퀄리티가 막 올라가거나 뭐 더 잘 나오거나 그런 경우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거는 그냥 가지고 다니기 편하니까. 저도 많이 촬영은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작품을 찍어보거나 작업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빤한 결과를 주기 때문에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DSLR 정도면 충분하지 싶어요. 요거 같은 경우에 알파 900이란 카메라인데 제가 처음에 한 350만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이 바디만. 그리고 렌즈는 이거는 미놀타 렌즈인데 이거는 단종돼가지고 구할 수도 없고, 요거는 한 7만원? 그 정도인데 지금은 요렇게 구입을 하시면 한 50만원 정도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디지털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지하로 떨어져 내려가니까 적당한 선에서 하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카메라에 대한 얘기도 했고, 다음은 이제 카메라를 잡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. 카메라는 일단 이 스트랩, 끈은 제 강좌 어딘가 보면은 이 끈 묶는 방법에 대해서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 보고 묶으시고요. 길이도 적당하게 매세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길이로 해놓은 게, 이렇게 해서 팔꿈치로 카메라 이렇게 누르고 다녔었어요. 그냥 돌아다닐 때 이렇게 달락달락 다니면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팔꿈치가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높이인데, 뭐 크로스로 매는 거 좋아하시면 크로스로 매시면 되고 원하는 대로 하세요.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거는, 이제 이렇게 목에다 메고 다니시면은 나이 들면 이제 목 디스크로 고생한다고 선배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만, 이거 시원하구나. 오랜만에 목에다 맸더니 기분 새롭네요. 어쨌든 그 정도만 조심하시면 되고요. 자, 카메라는 이쪽을 핸드 그립이라고 불러요. 그리고 렌즈 밑을 왼손으로 이렇게 받쳐 쥐고, 그리고는 눈으로 카메라를 갖고 와가지고 싹 보고 한 장을 딱 찍으시면 돼요. 굉장히 간단하죠. 이게 어떤 촬영 자세 FM이에요. 자, 촬영 자세를 잡으실 때는 이렇게 잡고 왼쪽 손, 오른쪽 손 이걸 꼭 당기세요. 그러면은 팔꿈치 2개가 붙고 눈을 갖다 붙이는 거죠. 그럼 눈까지 이렇게 3개, 삼각대가 만들어지는 거죠. 보통은 이렇게 삼각대를 만드시면 돼요. 그리고 세로로 찍을 때는 이렇게 잡죠. 이렇게 해서 한 장을 딱 찍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걸 뒤집어 잡는 방법도 있어요. 이렇게 잡고 한 장을 이렇게 딱 찍으면 돼요. 이렇게 하면 팔꿈치 2개가 잘 달라붙고, 코 있는데 얼굴까지 딱 붙어가지고 삼각대를 만들기에 굉장히 수월해요. 그러면 요건 잘못됐지 않느냐? 아니죠. 요건 이렇게 잡고 좌우로 움직여보면 잘 움직이잖아요. 이 움직임이 빠른 피사체는 이렇게 잡고 찍으면 굉장히 편해요. 이렇게 잡았을 때는, 요건 움직이는 피사체는 어떻게 찍느냐? 허리를 이렇게 돌리세요. 허리를 돌리면 쫓아다닐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수월하고 편안하다는 거죠. 거기에 뭐 손떨림 보정 렌즈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 쓰시면은
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. 잡는 것도 여러분 편한 대로 잡으시면 돼요.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편한 자세라는 거예요. 왜 편하느냐? 일단 이 잡는 건 잘 보기 위해서. 이런 마무리. 자, 타이머가 울었으니까 마무리에 들어가도록 합시다. 자, 잘 보기 위해서예요. 그래서 이렇게 다음 시간에 계속하는 걸 하죠. 수고하셨습니다. 필승.